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요? 네,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출산 장려금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특례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창원시가 광역시급 권한 확보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양산시가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합니다. 양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주택을 건립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양산형 공공주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12일에는 주말인데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이상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원 등 일부 지역에는 한때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특례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정과 재정 권한 확대로 내년 시민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큰 변화를 앞둔 창원시는 행정과 재정 등 특례시 위상에 맞는 권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3일부터 시민복지는 크게 향상됩니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던 복지급여가 대도시 수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17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회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시민 10,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돼 인구 규모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당장에 우리가 최고 순조로 급한 것은 우리 시민들 복지 혜택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중소도시 기준으로 있던 것을 우리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장의 혜택이 있을 거고. 창원시는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을 위한 권한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경남도 소관인 항만개발 운영과 관련해 5건 106개 사무를 넘겨받았습니다. 또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소방안전교부세도 50% 인상돼 소방자치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더 많은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담당할 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요즘 집값,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시세는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큰 격차로 느껴지는데요. 양산시가 해법을 내놓았는데 주목됩니다. 양산이 고향인 한 건설사 대표가 통큰 기부를 하고 양산시가 통큰 결단을 하면서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지는데요. 양산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시와 지역의 한 건설사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산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나 LH 등 공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양산시는 부지와 행정 절차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지어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보면서 그 많은 분들 하객들 앞에서 제가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나면은 제가 아파트 100세대와 100세대와 100억 이상을 제가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쭉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양산 출신으로 지역을 위한 기부로 시작된 양산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100여 세대, 100억 원 상당으로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현재 주요 후보 부지도 한두 곳으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소년, 소녀 가장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부담이 적은 장기 임대 형태로 이후 지역 임대주택과도 연계된다면 선순환 구조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한테는 편안함을, 그리고 저희들은 해야 된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양산시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 박자가 맞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이 결과물에 의해서 아마 전국에도 이 사례가 아마 알려지면은 아마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하면서. 통큰 기부와 지자체 결단이 만나 지어질 양산형 공공임대주택. 양산시는 빠른 착공을 위해 내년 상반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와 국토부 승인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역 출신 사업가가 고향의 주택을 기부한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양산시 출신 사업가 오태원 씨는 인터뷰에서 기부 배경을 밝혔는데요.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뉴스가 지역에서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한파특보입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이상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창원과 양산, 거창 등에 12일 밤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13일 오전 7시 기준 거창이 영하 7.1도, 의령이 영하 5.9도, 창원 영하 3.1도, 김해가 영하 2.7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14일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경상남도와 대한결핵협회 울산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은 내년 2월까지며 경남의 모금 목표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하는 모금 운동으로 지난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처음 시작한 건데요. 모금액은 결핵 환자 발견 사업과 수용시설 지원, 대국민 홍보 사업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최다 확진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를 보이는데요. 경남에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일 0시부터 자정까지 모두 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나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남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남의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13일 기준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79.7%, 3차 접종 완료는 12.2%로 집계됐습니다. 동장에게 막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손태화 창원시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창원 공무원 노조는 손 의원이 한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동장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거제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1시 50분쯤 거제시 사등면에서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업을 마친 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 열릴 예정이었던 거창 가막산 해맞이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됩니다. 거창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23회 가막산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등 감염 차단에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이맘때면 한창 김장할 시기죠. 12월 초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33만 원 가량입니다. 작년보다 8.5%가량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양식인 만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장을 할 때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을 치대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 따른 전통적인 연례 행사죠. 할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김장을 마치고 간 만든 김치와 따끈한 수육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의 문장가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안에 있는 시에 순물을 재료로 한 김치가 우리 문헌상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에 익힌 무장아찌는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무는 겨울 내내 반찬이 된다. 사실상 김장의 원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김치를 만들어 저장해두고 먹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김치를 초겨울에 만든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문화재청이 김치 담그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역사도 역사지만 그 효능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비타민 A, B, C를 비롯해 부재료들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런 부재료들이 생리대사를 활성화하고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해 장 속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정장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김장에 익숙하듯 김장 김치를 나누는 문화도 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꼭 이웃에 맛보라고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이맘때면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런 게 우리의 정이겠죠.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이자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 진동 불꽃 낙화 축제가 지난 11일 밤 진동면 광암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봄 진동 미더덕 축제와 함께 열리던 불꽃 낙화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고 올해는 12월로 연기해 개최됐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대학생과 농업인,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청년들은 창원시와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장이 고민을 묻고 청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현장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예술 영재들을 육성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통영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캠퍼스는 6층 규모의 옛 신화 SB 별관동에 무용연습실과 음악 강의실 등 예술 교육 장소로 조성됐습니다. 한예종은 5년간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매년 초중 고등학생 75명에게 전문 예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